오늘의 주제는 우리나라 상위 20개 ETF를 비교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상위 20개의 상품의 성과는 어땠을지, 그리고 기간이 길어야지만 시가총액이 높을지 등등 한번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너무 겹치는 상품은 일부 제거를 했고 주식형 ETF들로만 선정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ETF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다 보니까 또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 시가총액 22 상품을 한번 보면서 오래된 ETF가 시가총액이 클까, 아니면 오래된 ETF가 수익률도 좋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궁금증은 S&P 500 말고도 우리나라 ETF에서 투자하면 좋을 ETF가 있을지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우선 시가총액으로 한번 22를 나열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상품인 코덱스 200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상품들이 대부분 차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미국 상품들이 꽤 있는 걸로 보이시죠? 회색 상품들이 다 미국 상품이고 하나 여기 있는 게 인도 상품입니다. 그러면은 보수를 바탕으로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보수를 바탕으로 다시 나열을 한번 해보니까 낮은 보수를 보여주는 거는 대부분 미국 상품들이고 하나 코덱스 200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대부분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만들어졌던 이런 ETF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보수 비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한번 비용을 기준으로 다시 나열을 또 해보겠습니다. 비용을 기준으로 해보면은 오히려 옛날 상품들이 위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한국 상품들이 유독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아무래도 외국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좀 더 구조가 복잡해서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운영사를 기준으로 한번 보면은 에이스 한국 투자 상품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S&P 500이 상품이 너무 겹쳐서 하나를 뺐더니 상위 20개에서 코덱스가 11개, 타이거가 9개 이렇게 나왔고요. 실제로는 에이스 1개 정도가 포함이 돼서 대부분 큰 운용사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국가를 보면은 한국이 10건, 미국이 9건, 인도가 1건이어서 그래도 한국이 체면은 지키긴 했으나 미국 상품도 압도적으로 많다입니다. 상위 20개 모두 다 지수를 추정하는 패시브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을 빠르게 넘어가고 수익률을 한번 바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 기간에서의 수익률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연환산 수익률은 뒤에서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위부터 11위입니다. 우선 최근에 상황이 안 좋은 2차전지가 꼴찌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품 코덱스 200TR이 1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시다 보면은 여기에 있는 미국 상품들도 보이고, 그리고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1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있는 상품들은 꽤 수익률이 좋아 보이는데, 이거는 연환산 수익률도 같이 보셔야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뒤에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입니다. 1위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나스닥 상품이 1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상품이 코덱스 200이 344%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나쁘지 않은데 연환산 수익은 어떨지 이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전 좀 의외였던 게 자동차나 반도체도 꽤 높은 위치에 있어서 이것들도 같이 한번 유심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S&P 500이 밑에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지는 뒤에서 확인하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기간으로 보면은 연마다 어느 정도로 벌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연 수익률로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위부터 20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제일 좋은 게 6%대가 나왔고 3%, 2.5% 이렇게 나오는 상품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상품들을 투자를 안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삼성그룹이 수익이 꽤 좋았는데 지금 연환산으로 돌려보면 3.4%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상품은 오래 들고 있어도 사실 적금보다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상품은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코덱스 200TR 이건 7년밖에 안 됐고 3%도 안 나오고 있죠. 사실 길게 보면은 한 7%까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MSCI 코리아 TR 상품 같은 경우는 MSCI에서 발표한 지표를 추종하는 건데 실제로 이게 보수랑 비용을 따지고 보면은 그냥 코덱스 200에 투자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6.6%긴 한데 보수 비용이 높고 실제로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덱스 200 TR이 안 붙은 좀 오래된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보수 비용이 낮은 코덱스 200에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11위부터 15위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코덱스 200이 붙어 있죠. 연 7% 정도가 나왔습니다. 22년 운영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저는 7%부터는 좋은 ET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외의 수익률을 보여줬던 건 자동차하고 반도체였어요. 진짜로 한 17년, 18년 정도가 됐는데 전체 수익률도 꽤 괜찮고 연간 수익률을 보면은 8%에서 7.5%까지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은근히 좋아 보이는 상품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코덱스 200에 하는 것보다도 우리나라에서는 섹터 기반의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꼴찌한 2차전지 ETF하고는 다르게 6년간의 수익을 보면은 한 10% 가까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뒤에서 연도별 수익률을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탑5 회사에 투자하는 이 상품 코덱스 탑5 플러스 TR 상품도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 정도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저는 투자해볼 만한 상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6위부터 10위 상품을 보면은 전부 다 미국 상품만 있습니다. 우선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미국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미국 장을 그대로 추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미국 나스닥 TR도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4년, 3년밖에 안 돼서 S&P 500도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시간이 누적이 되다 보면은 한 10%대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위부터 5위입니다. 여기도 대부분 다 미국 상품들이고 하나 인도가 껴 있거든요. 이거는 워낙 운영 연수가 짧아서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등을 했던 미국 나스닥 100 상품 같은 경우는 14년 정도를 운영을 해서 연간 19% 정도의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정말 압도적으로 좋았던 것 같고 1위에 올라가 있는 미국 반도체 MV 이 상품 같은 경우는 3년밖에 안 됐지만 한 30%, 28% 정도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서 정말 좋은 상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에 가면은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우수한 성적을 꾸준히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 상품이긴 합니다. 이렇게 10위에서부터 1위까지 다 미국 상품인데 혹시 한국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미국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고 위에 띄워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체 수익률하고 연환산 수익률 순위 변동표를 만들었으니까 한번 잠깐 멈춰두고 확인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근데 이렇게 연도가 다른 상품들을 다 같이 비교를 하면은 좀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한번 연수별로 묶어봤습니다. 10년 이상 상품들을 연 환산 수익률로 나열을 해보면 우선 당연히 미국 상품이 좋았고 그 다음은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 상품이 수익률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7%대에 걸쳐 있는 코덱스 200도 꽤 좋은 수익률을 보였고요. 저는 7% 아래에 있는 타이거 200 IT나 코덱스 삼성그룹 이런 상품은 투자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년 이상 된 상품들 를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5년 이상 된 상품에서도 1등은 미국이 차지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미국 장의 수익률 자체가 한국과 비교해서도 넘사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2위를 한 우리나라 상위 5개 기업에 투자한 이 상품도 수익률은 나쁘지 않았고 연수도 꽤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품도 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은 어쩔 수 없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감안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률이 높다 이 뜻은 변동성이 높다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가 좀 특별했는데 시간도 길었고 소재보다는 2차 전지와 관련된 대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좀 더 수익이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연도별로 좀 보면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 미만을 나온 이러한 상품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상품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3년 이상 된 상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 미국 상품들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한 20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미국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기간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이 다 미국 상품들로 보이는데 이 상품들을 연환산 수익률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28%에서 16%까지. 다만 이러한 수익률은 시간이 누적될수록 분명히 낮아질 겁니다. 저는 10%에서 15%, 많으면 19%까지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익률을 보고 몰빵 투자를 한다? 이거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봐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상품이 정말 좋은 상품이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 데이터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이하 상품들은 전 사실 3년 이하 상품은 잘 선택을 안 하는데 이 인도 상품은 선택을 했습니다. 워낙에 인도에 투자할 방법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인도라는 나라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26%가 나왔지만 미래에 이 수익률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연수가 차다 보면은. 그리고 이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상품도 최근에 나와서 좀 수익률이 낮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시가총액이 꽤 높아진 상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는 작년에 2차전지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아마 그때 딱 만들었을 때가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좀 성과가 안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점차 개선이 돼서 한 10년 이상 투자를 하고 있으면은 이 2차 전지 테마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상품들 중에서 5년 이상이 넘는 TF들의 연도별 수익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수익이 항상 안 좋은지 아니면 꾸준히 잘 나오는지 아니면은 한 번 벌어들인 걸로 그 이후에 수익률을 막고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좋은 ETF일지 아닐지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코덱스 200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코덱스 200은 2002년도부터 12년도 이때쯤에는 수익률이 꽤 나쁘지 않았습니다. 한 40% 이상 나오는 해들도 꽤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 수익률이 매우 낮아졌어요.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사실 손실도 이런 식으로 줄어들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횡보하는 모습이 더 길게 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코덱스 반도체를 같이 봐보시면 움직임이 코덱스 200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125% 이상을 내는 수익률을 낼 때가 있어서 그래서 수익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그 시기에 좀 더 수익률을 잘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외라고 말했던 자동차 ETF도 보면은 수익률이 좋을 때가 있었고 꾸준히 또 수익률이 좋고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은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수익률이 더 치고 갈 때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 때문에 코스피 200보다도 수익률은 좀 더 잘 나온다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아무래도 좀 들쭉날쭉하죠. 좋을 때는 좋지만 또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손실을 볼 때도 있고. 삼성그룹을 보면은 삼성그룹은 좋을 때 잠깐씩 치고 계속 손실을 보는 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테마로 묶여 있는 이 상품은 과연 좋은 상품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최근 이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수익률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품은 가입을 하실 때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삼성이 잘 될 거야라는 걸 믿는 것보다는 과연 수익을 잘 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코덱스가 삼성이죠.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보면은 사실 저는 이런 ETF가 참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꾸준히 수익이 좋고 최근 들어서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지만 손실이 난 해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 잘 못 내는 해도 있지만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 꼭 높은 수익률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일정한 수익률을 내줄 수 있는 상품들이 제일 베스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 나스닥 100도 변동성은 큰 상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200 IT 이 상품도 보면은 좋을 땐 좋고 또 안 좋을 땐 안 좋고 그리고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이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걸로 보입니다. 코덱스 200TR 이 상품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고 아직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에 크게 수익률을 못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계산을 해봤더니 한 3% 정도가 나오고 있어서 다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이 좀 바뀌면서 앞으로는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이 ETF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좀 특이하게
2차 전지 중에서 수익률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0년도에 120%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출시했던 해는 오히려 20% 가까이 빠졌고요. 그 이후에는 크게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고 2023년도에는 거의 뭐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냈던 수익률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는 이게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 좋은 ETF로 꾸준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만들어진 미국 빅테크 10 ETF를 보면은 이 상품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미국 나스닥 100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죠. 아까 보면은 나스닥 100은 한 40% 언저리에서 나왔었는데 이 상품은 10개 기업만 묶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만 빠질 때는 무섭게 빠질 수 있으니까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타이거 MSCI 코리아 TR 이 상품도 코덱스 200 TR 상품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상품보다는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코덱스 200 TR이나 그냥 200 상품에 투자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탑 5 플러스 TR 상품을 보면은 수익률이 최근에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연환산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고 하지만 한국장에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좀 개선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향후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 20년 이상 길게 봤을 때 코덱스 200,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같은 ETF도 꽤 좋은 상품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 면에서 당연히 베스트일 텐데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다른 ETF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에는 상위 20개의 ETF를 보니까 시간보다는 추종하는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오래된 코스피 200도 나쁘진 않았지만 오히려 반도체, 자동차 와 같은 ETF가 조금 더 수익률이 좋았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상위권에 있는 상품들이 대부분 다 패시브 상품들이어서 좋은 상품들은 꽤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에 한국장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오히려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ETF에 한번 투자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넣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최근 6년간 3%도 안 나오고 있는 수익률을 한국장에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국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그때는 좀 더 투자를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테마 기반의 ETF는 복불복이기 때문에 잘 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나 자동차는 수익률이 이게 괜찮은데 삼성그룹에 투자하는 테마 기반의 ETF는 3%도 안 나오는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그냥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어땠는지 오래 들고 있어도 괜찮을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테마 기반의 ETF는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희가 뉴스레터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